여기저기 주름 패인 얼굴로 돋보기 쓰고 신중하게 옷감에 밥을 선을 보고 드르륵 드르륵 울려 퍼지는 미싱소리, 다리미 후황소리, 젊은 사장의 납기일 바쁘다고 재촉하는 소리, 단추다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세상 소리, 소리들. 이 기막힌 소리들 속에 갇혀 40년, 50년 미싱만 박던 우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철새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 인생들이다. 60을 바라보고 70을 바라보는 우리네 미싱 예술가들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기막힌 소리 미싱 박사 강명자님의 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1월 19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83화. 네, 겨울을 재촉하는 찬비가 떨어져 뒹구는 낙엽을 켜켜이 보담아 떠나는 가을 무정함에 눈물로 잠재우려나 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허리 치료를 핑계로 여름이 지나 가을 끝자락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코로나까지 재확산이 되고 있어 긴장의 연속이죠. 그러나 이번 겨울만 넘기면요,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죠.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버텨내면 이제 이 좀비 같은 코로나 동굴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희망을 해보면서요. 김현식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사랑했어요. 함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네. 오늘 비가 내리는데 이 노래가 더 감미로우네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자칭 타칭 미싱 박사이면서 젊은 시절 노동운동가로 활약을 했던 금천을 빛내고 있는 유명 인사이죠. 오프닝 시의 기막힌 소리. 네, 주인공인 미싱 박사님과 함께 사랑체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기술은요, 한영진 PD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행사 때 제가 잠깐 들러서 보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 우선 본인 소개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네, 두 번째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반가운데 저는 지역에서 아직까지 현역에서 미싱하고 있는 네, 미싱사 강명자입니다. 네. 뭐 수식어가 많이 붙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미싱 박사로 정말 그 전에 몰랐는데 그 2년 전에 저희가 네. 구로공단 오부작 방송하면서 면면이 들여다보니 너무나 많은 능력자이시더라고요. 영화도 하시고 뭐 다양하게 지금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금천문화재단에서 독산동 봉제산업 종사자분들과 함께한 메이드 인 독산 일명 옷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네. 이 행사에 지난주에 잠깐 들러서 보았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하게 된지 그런 취지와 또 이제 치료가 나서 끝났으니까 그 소감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금천문화재단에서 이게 작년에는 이제 지그재기 내 인생 그렇죠. 그 이어서 이제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주제에 지역 주민들 미싱 가르치고 이러니까 7월 8월에는 그것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9월은 그렇게 못했어요. 맞아요. 이제 잊지 못한 게가 되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에 했던 그 작품에 이어 올해 작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15명 정도의 규모로 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작년에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어느 순간 패션쇼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만든 옷들이고 우리들은 저런 거 쉽게 만드는데 참 화려하게 패션쇼를 하길래 제가 이제 금전문화재단 유지의 그 대리한테 우리도 좀 패션쇼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냥 농담 삼아 던졌는데 그냥 안 흘려 넘기죠. 안 그분들은. 흘려듣고 네. 이제 이것을 이제 작품으로 한번 그럼 만들어 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들 우리가 고급 브랜드 독산 지역에 특히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옷은 누구나가 다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걷는 것보다는 이것을 뭔가가 이 옷 속에 좀 뭔가를 좀 맞아. 했으면 좋겠다.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제 제가 올 이렇게 경향신문 네, 네. 이게 교육관에 전태일 50주년 이런 그쵸. 토론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거기에 가보니 사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학교 교사들의 이야기, 다양한 이게 직업 구성원들의 그쵸.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맞아. 이게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내가 처한 위치에서 그럼 우리들의 소리를 한번 내보자. 나이키 이제 그때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방식들이 사실은 이 작품이 하기 이전에는 아주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공약으로 1인 1시간에 10,000원에 뭐 시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약이 깨졌죠. 사실 이 지역에 경력이 40년, 뭐 50년 가까이 된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우리들에게 내가 뭐 이런 피켓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우리 지금 독산 지역 미식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냥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사실 기회가
맞닥뜨려진 거예요. 좋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패션쇼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메시지를 좀 이게 전해보자. 내가 네. 뭐 머리띠를 두리고 맞아. 투쟁하- 시위하는 것보다 하지는 그쵸? 못하지만 네. 내가 만든 옷 속에 음. 나의 소리를 내는 것도 네. 이 또한 맞아요. 우리들의 그 음. 처지를 알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언니들한테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이게 이 옷 속에서 옷 만드는 이 옷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렇지 나 하고 이야기. 싶은 것 현장에 느끼는 것들 사회 저항 맞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언니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처음에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섭외할 때도 사실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그래, 그렇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이게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또 순수하고. 예, 그래서 네. 이것을 딱 던졌을 때 이 언니들이 호응을 할까? 근데 맞아. 예,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듣는 이가 많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전시회를 한번 보러 와주는. 보도 와야 되지만 그리고 이것을 관심 하려고 가져주는. 맞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 일하는 이 노동자가 있어야 그쵸. 되는데 이것을 맞아. 이제 또 지난 그 공장 다니면서 만난 언니들이에요. 동생들이고 전화를 해봤더니 너 하는데 믿고 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마음을 내렸어요. 호응을 해주고. 왜 그치? 이렇게 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사람을 내가 못 구하게 되면 그렇죠. 이 또한 맞아요. 이제 난항이잖아요. 그래 근데 참여해주는 그런.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사실 16명이었는데 둘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14인이 되셨구나.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어때요? 좀 많이들 와서 관람을 해주고 뭐 또 언론사에서도 관심들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네네. 어땠나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는 이제 좀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러 올 줄 알았더니 사실 시간이 5시 반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 맞아요. 네, 공장에서는 금날이 7시. 들어오리. 네. 네. 그렇죠. 공장에서는 이제 7시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거 참. 사실은 이제 공장 노동자들은 나는 거의 못 보고요. 의외로 뭐 사실 1호 공단에 찍었던 우리 유뭉선 감독 네네. 뭐 이런 그 예술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예술적으로 예. 창작적으로 이렇게 예, 표현이 예, 된 예. 거라 의외로 그쪽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술가들이 많이 네. 오셔가지고 그러게. 너무 이게 좋은데 맞아요. 이걸 이대로만 끝낼 것인가 막 그러니까. 칭찬 아닌 칭찬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예술가예요. 나는 스스로가 미싱사인데 남들이 나보고 예술가라 해서 엄마 아니요 미싱사요. 나보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그래, 예. 그리고 어떤 재료를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공장에서- 짜투리 천으로 그렇죠 이어서 남아있는 하고. 짜투리 그래, 천으로 맞아. 아니면은 자기가 만든 옷을 직접 본인이 직접 만들고 이게 무슨 예술가야 맨날 하다. 맞아요. 네. 근데 기획자분들이 예술가분들이 오셔서 참 이제 그분들도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가서 보고 옷을 얼마나 나래를 펴고 활짝 펴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고 있었는지 옷이 자크를 다 열면은 다 펼쳐지고 자크를 다 달면 옷으로 딱 되고 그래서 어떤 정말, 이는 네. 사실 옷마다 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의 메시지를 담았어. 어떤 언니는 뭐 금천구구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화려한 빌딩들이 들었잖아요. 맞아. 그 속에다가 이제 봉제 이런 기구들에서 나의 삶은 뭐 아무리 사회에 이렇게 못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떤 언니는 이 언니 말은 더 웃겨요. 공장에서 사장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대 막 죽자 살자. 그랬더니 이 나이가 먹어서 병들어서 그래. 이제 이게 맞아. 우리 노동자들이 그만큼 순박하고 그렇죠. 착하다는 거예요. 맞아. 예, 오로지 그래서, 한 길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언니는 다람쥐를 2개를 그려놨잖아요. 이게 나이 이렇게 그 하나는 애기 다람쥐, 하나는 늙은 다람쥐. 계속 미싱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아침에 출근했다 공장 갔다 또 집에 갔다 지금 이렇게 어떠한 취미 생활도 없고 그래. 이렇게 자기 인생이 다람쥐 채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또 어떤 일은 또 참 그래. 너무 이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공장에서 주워서 만들어서 어떤 일은 그러잖아요. 해보고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뭐 8시 9시 기본일로 퇴근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바쁘면 일요일도 일하고 해서 진짜 산업의 역군들이죠. 옛날엔 정말 그제 새벽까지 가서 밤 뭐 야근하고 밤 12시까지도 뭐 철야 밥 먹듯이. 철야라 하죠. 그거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들의 작품들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라디오 와서 웃지만 좀 애잔하고 좀 짠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애잔하고 짠해요. 그만한 대가를 좀 그렇죠. 해주면 좋는데 중간에서 뭐 다 하고 정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다 헌신하다시피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좀 그쵸? 애잔하고 각 작품들마다 애잔하고 짠한 그래요.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런 행사로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속의 울분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술이죠. 그런가. 그렇죠. 그 하시고 나서 뭐 다른 제의도 받으셨나요? 네네. 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오후 4시에도 물레동의 예술가들이 많이 귀합해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좀 보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어디 이제 갤러리 관장님이 네. 이 작품이 너무 짧다 기간이. 그래. 예, 그리고 얼마나 그래 혼신을 들여서 만든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또 5시 반에 끝나버리고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오니 그래, 맞아. 이것을 좀 밖으로 드러내자.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좀 강남이라도 쫙 해서 구로공단의 산업 역군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사실은 있는지 이것은 알려야 되거든. 예, 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구로공단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봉 닭장집에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구로구였는데 행정상 분리가 돼갖고 금천이잖아요. 금천구가 그렇죠. 됐죠. 네. 그때도 그 보니까 그것도 금천이에요. 지금의 그렇죠. 행정상. 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금천이죠. 맞아. 금천에서만 거의 미싱으로 먹고 사는 그래. 거의 40년 되는 거죠. 미싱으로만 그렇죠. 금천에서만. 음, 난 금천 주민이고 맞아. 이런 소리를 좀 우리 좀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 좀 구청장님. 우리들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방송 꼭 보시기 네.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2018년도 저희가 구로공단을 기억해 오부작 네네네네. 방송을 하면서 참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의 그 애한 그런 열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방송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노동 현장의 부당한 인권 유린에 대한 투쟁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그래도 지금도 계속되는 노동 현장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이제 고질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또 이 입감을 받아온 사장님도 사실은 노동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맞아. 근본적으로 좀 인가공이 올라줘야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사장도 우리 노동자도 일차적으로 좀 인가공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사실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추석이나 설이나 여름휴가나 이 어떠한 것도 지급을 안 해요. 임금이 그래요? 좀, 쉬었다고 놀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행금만 준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유의 추석, 설, 뭐 이런 휴가 이런 것마저도 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법적으로는 근무 시간이 이제 4시간 이후에 1시간 쉬게 돼 있는데 공장에서는 40분밖에 안 줘요. 아, 그렇군요. 이 또한 우리가 점심 시간 이제 20분도 좀 사실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 퇴직금은 좀 꿈의 그림? 좀 진짜. 네네네. 그래서 똑똑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 찾아볼까? 어떻게 교목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근데 없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뭐 저기 이거를 뭐라 그러나 1년 이제 임금 체결해서 그거를 퇴직금을 없애서 퇴직금 연금 제도로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는데 것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9시에 일을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네네. 그러면은 이 9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나면 점심시간이 40분이죠. 근데 임금 책정을 7만 5천 원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을 해서 법정 근무 시간이 8시잖아요. 그럼 6시에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7시에 끝난 1시간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장 수당으로 체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9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가지고 7만 5천 원이면 문제는 뭐 점심시간도 40분이지. 이게 최저임금 나라에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10,000원에 이렇게 시급 10,000원 했지만 10,000원에 시급도 안 되고 그렇구나. 또한 이것을
7시 이게 기준에서도 8천 얼마의 최저임금도 못 미친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뭐 80년도에 전두환 군사 시절에서도 최저임금 생계비를 10만 원을 책정을 하라고 했을 때 못해서 저희가 최저임금 올려줘라. 인간이 이것 또한 나라 정부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여건인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도 뭐 30년이 됐건 뭐 40년이 됐건 그래. 안 개선이 되고 정말 안 되고 예. 있구나. 네. 그때도 안 돼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라고 투쟁했더니 구속되고 그러게.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3년 다녔던 직장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인가공이 내가 물어보니까 너무 싸다 보니 이 사장님도 결국 노동자여서 나중에는 이제 퇴직금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거기다가 막 16년, 저도 뭐 13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맞아. 되면 자기는 거래에 네. 나앉아. 그래. 이게 그거 이제 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횡포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제를 생계로 하면서 네네네. 지역 네트워크 지그재그 봉제클럽 활동 이제 하셨다 했죠. 네네. 주민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까 지그재그 봉제클럽 조금 더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작년에 이제 지그재그의 그때는 사회의 저항보다는 지그재그 언니들이 내 삶을 그 봉제 기법으로 드러낸 작품이었으면 이번에 좀 단위가 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이것을 금천문화재단에서는 이게 지그재그 봉제 이렇게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이게 프로젝트 맞아. 하에서 네.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했던 지그재그 팀 선생님들이 이제 지역에 이런 주민들 미싱을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독산동이 봉제 공장이고 다 이랬으면 배우는 사람이 맞아. 오겠어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안 그래요. 너무 맞는 거예요. 마스크도 만드셨다 했죠. 예, 막 그렇게. 옷도 만들어가고 뭐 방석도 만들어가고 뭐 다양한 제주권들이 마지막 달에는 막 12명 뭐 9명 이렇게 해서 되게 네. 버겁긴 하는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것들은 이게 내가 지난 과거의 생계수단 미싱 지금도 생계수단이긴 하지만 그 틀 속에서 또 다른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미싱사들의 이야기와 그래요. 이게 또 다른 지역 맞아. 주민의 목소리 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들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서로 그래서, 교류가 돼서 네,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네. 함께 협업을 해서 뭔가를 좀 함께 웃고 이렇게 뭔가를 또 노동의 생산물을 가지고 가고 난 그걸 보면서 또 다른 나도 지역 주민이고 맞아요. 이 오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이면 이런 것들이 활성이 된다면 지역이 발전해 가고 그렇죠. 지역이 웃음꽃이 맞아. 피고 네.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러니까. 교류하면서 맞아. 이 또한 살아가는 곳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닐까? 이게 맞아요.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구청에서나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죠. 금천 문화재단에서 했지만 네. 좀 이러한 제도들이 자꾸 있어서 네. 사실은 마을 활동가들도 그래. 지역 네. 주민 속에 들어가서 맞아요. 지역 주민을 끌어내고 그 그렇죠. 속에서 지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지역이 함께 웃음꽃이 피는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지 맨날 이렇게 막 겉에서 막 왕왕 떠든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싱은 이 옷 만들고 하는 거는 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돌아봐서 내 네. 능력을 주민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필요로 하는 거를 도움을 주고 얼마나 서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려 죽었어. 그 맞아. 근데 이런 공간이 있어갖고 자기가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게. 근데 뭐 왜 벌써 끝나냐? 또 언제 시작하냐?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런 고난은 이제 저에게는 없는 거고 그러게. 이것이 어떤 뭐 구에서나 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저는 참여할 의사는 있는 거고.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그래서 와 독산동 미싱 공장 거리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우는 분들이 있구나 해서 되게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뿌듯해하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좀 뭐 우울증 걸리거나 이렇게 애로움 없이 그러한 틀 속에 나와서 함께 웃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너무 이야기가 길었나? 아니에요. 주민들에게도 도움되고 네네네네. 또 수민 간의 교류도 네, 되고 그렇죠. 사람 사는 이야기도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듣고. 그러니까요. 네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게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뭐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또 이게 하고 사람이 싶은 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이제 다시 이제 사람을 구애하기 좀 힘들었었잖아요. 다시는 안 해. 내가 미싱하고 막 했더니 또 끝나니까 머릿속에 다음에는 무엇을 좀 해보고 싶지? 이렇게 뭘 좀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네.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 구체적인 거를 좀 만들어서 네. 더 좋은 네, 그런 그런 행사로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생을 지내오면서 내가 이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뭐랄까 성취감이랄까 아니면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건 음. 아무리 주변에서 나한테 뭐 선생님 작품이 좋아요, 미싱이 좋아요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두 딸을 낳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맞아요. 예, 가난한 이렇게 맞벌이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지만 그 틀 속에서도 네. 좀 바르게 커주고 소감반한석은 두 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운동을 내가 했다라는 자부심과 네. 또한 사회를 알아가는 건 사실은 제가 뭐 지금은 대표님은 저기 국민학교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그 맞아. 초등학교 시절. 네.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도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학교밖에 이제 못 나와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에 눈을 뜨고 이렇게 좀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맞아요. 되게 네. 좋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 시절에는 다들 어려워서 이렇게 학력을 쌓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또 다른 산업 역군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나서 이런 능력을 펼치시는데 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되게 좀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고마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사실은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미식만 하고 있던 나에게 좀 이런 걸 해보지 않겠냐고 처음에 네. 다가왔던 게 지금까지 작품들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 동생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서 좀 친동생이요? 좀 사회에서 만난 동생이었는데 네. 그때가 가장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참 고마웠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르고 내가 이 서 있는 자리가 사리가 지금 이렇게 올곧게 바로 가고 있나라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문재훈 소장이라든지 뭐 꿀잠의 뭐 후배들 아니면 이제 또 같이 이제 구로동맹 파괴했다 뭐 공계진 선배의 뭐 이런 사회의 문제 내가 서 있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지역에서 하고자 했을 때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언니들, 친구들, 뭐 동생들 그들의 이제 힘인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혼자 내가 뭐 혼자 잘랑자 아무리 나발나발 거린들 맞아요. 네. 그들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래 맞아. 아무런 그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 생각나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이름 부르면서 한번 마음 처리 보시죠. 어떤가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나를 뭐 지금까지 그 36년을 봐온 내 남편이겠죠. 네, 역시나. 네. 알겠습니다. 신랑 서정호 아무튼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이제 일부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좋아하는 신청곡 우리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2부 신청곡이 요즘에 안치한 노래 아이런이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요? 너무
좀, 정말? 네. 네. 우리 아이러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량도 아닌 것이 는 얻은 권력에 알람되니 콧고물에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서서 개졌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거절하 기회 주저야. 길이 모여 환장에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자뻑의 잔치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저런 사실에 서글픈 관종이여.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서서 개졌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거절하기에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서서 개졌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잘 가라 기회주자야. 아이러니. 네, 여러분은 지금 윤명숙의 사랑채 83화 미싱박사 강명자의 유쾌 상쾌한 인생 스토리 2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는요 이제 소소한 인생 스토리 강명자님의 어릴 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때는 국민학교로 하겠네요. 네네. 그 시절에 고향 모습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나주 평야예요. 그래요. 네, 이제 나주인데 온통 이렇게 논밖에 없는데 저는 뭐 고향이 사실은 뭐 15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런 기억은 이제 좀 이렇게 소작을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해서 그래요. 그 시절 예, 다 그 시절에. 그냥 형제간이 많으셨겠다. 네, 그래서 지주의 뭐 땅을 빌려서 빌려서 이제 메탈을 농사지어갖고. 농사지어서 메탈은 누구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가난한 시절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가난하지만 고향의 풍경은 엄마의 따뜻함, 그래 맞아요. 그 형제들의 뭐 어울렸어. 그리고, 네. 그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뭐 그 틀 속에서도 뭐 이제 좀 부자 애들은 부자들끼리 놀고 그래, 이제 그래.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끼리 놀고 그래서 어릴 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그 소외된 가난한 이런 그래. 것들이 그래서 예.
고향 풍경은 지금도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고향 그러면은 따뜻하죠. 그죠? 네네네 그냥 말만 들어도 그 길목만 들어서도 왠지 모르게 그런 따뜻함. 어떻게 이제 고향을 벗어나서 이렇게 구로공단으로 스며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또 산업 역군에다 노동 투쟁 열사까지도 열사는 아니고 투쟁가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두 동생을 가르쳐야 돼서. 그렇죠. 그 시절 사실은 다 저도 그랬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서울에 왔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맞아. 그때 야간 예. 중학교도 있었거든. 예, 고등학교도 그래서 있었고. 네. 산업체 야간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게 회사에서 허울 좋은 이런 홍보 효과이지 그렇게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그 어떻든 이제 구로공단에는 그때 뭐 개인적인 면에 이렇게 이런 입사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럼 단체로 막 단체로 회사에서 뭐 차로 갖고 가서 학교 졸업하면 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오는 게 저는 이제 개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포에 좀 이제 삼성물산 하청 진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꿈에 부푼 이제 야학을 다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문으로 이름도 가르쳐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문으로 사회 뭐 이렇게 조금 한문으로 막 영어로 또 아니면은 뭐 이런 노래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든 이게 공부에 열망은 있었는데 학교는 이제 정상적으로 못 가지만 이렇게 야학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좀 그 양심적인 선생님들, 맞아요. 예, 이게 그때는. 낮에 자기네들이 배움의 혜택을 낮에는 이게 공부하고 밤에 와서 뭐 책도 없이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네네 대학생들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한문으로 제 이름도 쓸 줄 알아요. 네. 맞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있다가 하시면서 이제 구로공단의 노동운동, 예. 노동운동 한 그 굴곡진 청년기 조금 사실은 이제 그 마포에 그렇게 있다가 야학을 다니는데 이 야학이 상당히 노동야학도 아니고 이게 이런 검정고시 야학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중립된 야학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유난히 뭐 난장이가 쌓아올린 자구공, 예. 이게 뭐 어느 돌멩이 외침 막 이러한 책들을 좀 이렇게 예.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화장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 그때부터 이렇게 뭐 내 삶이 당당함들을 이렇게 좀 그 우연치않게 그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선생님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우리를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예. 맞아. 야학 봉사로 그죠? 봉사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서 그래, 맞아. 우리들 배고프면 뭐 짜장면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측면들이 그래요. 되게 이게 와닿았던 거, 어린 나이에 16살에 고맙고 그러게, 감사하고 맞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 막 졸업하고 이럴 때는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로공단을 왔어요. 제가 구로공단을 왔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대학생들을 또 만나게 돼요. 네. 그 속에서 네.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그래도 뭔가가 좀 이 또 날라리기도 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가리봉동을 휩쓸고 다니는 뭐 그때는 진짜 고구장이 많았어요. 그래, 뭐 맞아. 팽대팽대 도라도라 뭐 마부 내가 웬만하면 그 고구장 안 간 데가 없어요. 또 음악다방 백궁 뭐 낙포리 뭐 아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DJ한테 그때는 그 박스가 있었어요. DJ 맞아요, 박스가. 맞아. 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지금 생각하면 돈 아까워 죽겠어. 미쳤다고 내가. 그 DJ 그 노래 하나 들으라고 탁 빼고 앉아가지고 커피 사주고. 네. 그렇게 또 놀면서도 또 이제 두 개의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 하나는 동생들의 독서 모임, 또 하나는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 예, 책 읽고 뭐 거기서 느끼는 것들 이야기 해보기, 그와 또 접목시켜서 회사의 문제 이야기. 이제 이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제가 이제 학추를 만나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공장 안에서.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청년의 삶과 좀 전태일 평전이 네네.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네. 책을 먼저 읽게 되는데 음. 그날 밤 저희 회사는 그 공장은 11시만 되면 소등을 해버려요. 10시에 점검을 해서. 근데 이제 기숙사가 외출 외박이 없어요. 외박이 유일하게 가능한 게 토요일밖에 없는데 그 기숙사에는 요만한 쪽문이 네. 이렇게 가로 유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사감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나 안 자나 확인을 해요. 안 자면은 자라고 그러고 내가 뭐 말없이 외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연대 책임을 그 넓은 그 청소를 시켜요. 화장실 세면장을. 그러한 것들을 연대 책임을 안 지려고 외박 외출에 항상 시간 맞춰서 와야 되죠. 군대처럼 그렇구나. 밤 10시만 네. 되면 조모를 해요. 아, 그 네. 방 식구들이 다 왔나 안 왔나 기숙사가. 인권도 사실 지금 보면 유린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틀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저희가 지금 현대 아울렛자리예요. 네네. 그 길가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기숙사 이게 제가 좋았던 운이 좋았던 거죠. 이게 이 가로등이 아, 창문이 그 있는 불빛이. 이게 그 네. 방이에요. 길가집의 기숙사인데 네. 이게 안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 근데 맞아. 이제 저는 이제 길가 쪽에 있는 그 기숙사인데 뭐 저녁이 되면은 뭐 언니들 친구들 남자 친구들 와갖고 뭐 맞아. 불러내고 난리야. 난리야. 뭐그 장미꽃도 배우는데 그렇게. 그 유리 그 불빛 사이로 가로등 불빛으로 네, 공부를 했 책을 말이네. 책을 읽었다고. 읽었는데 네. 사감 발소리가 나면은 잠자는 척 하다가 가면은 근데 눈물이 나서 이게 그러게.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수프를 줬는데 응. 목이 메어서 그것마저 왜 밥을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그것마저도 이제 사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맴돌아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게 이분은 이 머리 이 뇌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서 이제 아침 되면 입이 다 불어텄어요. 잠을 못 자고 밤새. 아침 그날 이제 퇴근해갖고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박이 가능하는데 그 학줄 언니를 만났어요. 이 책을 왜 나에게 줬냐. 막 따지고 싸웠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어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든다. 당연히 저도 이제 해야죠. 근데 제가 모임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어린 동생 하나가 저를 회사에 고발을 해요. 정보를 흘린 거죠. 그게 노동조합 결성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안 거예요. 갑자기 일하다 말고 아침에 조회하고 막 그런 게 순간 저도 이제 겁이 나니까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스카프를 쓰고 작업복에 명찰을 다 달고요. 생산 이과 그치. 강명자라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명찰을 띄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보면 사람은.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이 동생 애가 그 뭐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했지만 그 교통사고 났다 동생이. 근데 수술이 없어서 수술비가 당장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8만 얼마씩을 받는데 적금을 넣었어요 한 달에. 근데 이 돈을 우리 친정 엄마를 갖다 줘야 돼요. 지금은 친정 엄마지만 그때는 엄마지. 그렇지. 엄마를 갖다 줘야 되는데 동생이 병원비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어.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애가 사라진 이후로 회사 분위기는 아주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저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총무과 불러다니고 아니면 이제 저희 생산과 다음에 이 공장의 맨 뒤에는 대형 유리안 사무실이 있어요. 이게 이 과의 대리가 전체 생산 라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앞에다 저를 앉혀놔 일도 안 시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기사들이 남자예요. 미신 고치는 기사들이. 바로 옆에는 재단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 어린 22살 머리를 똑똑 쳐. 지금은 이게 어린 애들 같지만 그때는 이제 좀 성숙했죠. 그래. 머리 톡톡 치면서 이 촌년이 서울에 와서 뭐 한다고? 안 그러면 어떤 애는 뭐 침을 가라에 뱉듯이 뭐. 근데 막 너무 인격 모독과 뭐 못 견디겠더라고. 이게 노동조합을 며칠 앞두고 제가 이것을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이 회사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내 학줄 언니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근데 이제 그 일도 안 시키고 그 맨날 며칠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가면은 저는 참 그러고 보니까 음. 연기자여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뭐시지 연기를 참 잘해요.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했을 때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고 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6월 9일 날 84년 6월 9일 날이 6월 10날이 일요일이고 6월 9일 날이 토요일인데 그날 월급이 10날이면 토요일 날 줘요. 노동자들 기분 맞춰주려고. 근데 6월 9일 날 저희만 야근을 시켜요. 저희 라인만. 못 나가게.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토요일만큼 외출 내박이 가능하겠는데 모든 그 경비실이 크게 있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야근하고 밥 먹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근데 결성장에 가야 이게 어떤 직책을 맡게 되고 이미 이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 넘어도 못 나가죠. 그래서 마침 슬리퍼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월급 봉투를 먼저 받았으니까 저희 지금은 이제 LG 간판이에요. 그 전에는 금성사였어요. 그러게요. 네. 예, 이 공장 그러시구나. 앞에 보면 우리 금성사 지금 LG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금성사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50대 아주머니가. 이 공장 경비실에서 나를 잘 모르니까 월급 봉투를 들고 아저씨 저기 우리 이모가 갯돈을 받으러 왔다 월급 받아서 이 갯돈만 잠깐 주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뭐 작업복 입었겠다 슬리퍼 신고 갔다 이게 외출할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갔다 오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 라인에서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다 조합 결성장에 가기로 한 건데 못 가게 이제 아무도 못 회사에서 가고 이제 나만 걸음아 나 살려라 택시 타고 그때 당시 버스도 아니야 택시 타고 또 잡힐까봐 참. 결성장에 갔더니 회사에서 다 진을 치고 있어요. 네. 예, 그때는 탄압을 해도 내 등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등이 있는 거예요. 조합이 노동조합이 네. 결성될 때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무섭지가 공단에서 않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저기 감옥 속 간 이야기 이거 시간이 제약이 많아서 다 듣기에도 그렇고 감옥 속 그때는 간 이제 이야기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하다 임금 인상 문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동조합 사무실에 84년대 우리가 85년도 6월 22일 날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정보과 형사가 왔어요. 노동조합 사무실에. 저는 이제 사무실에 상근을 하고 있어서 맨날 좀 일찍 문을 열어요. 조합원들이 좀 들렸다 가라고. 근데 그날도 슬리퍼를 신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정보과 형사가 강명자 사무장님 잠깐 조사할 게 있다고 얼른 그때는 지금은 금천경찰서가 이쪽이지만 그때는 구로와 금천과 함께 경찰서 이게 남부경찰서였어요. 네네, 저 맞아. 남부경찰서에 그런데 이 촌년이 언제 뭐 자가용을 안 타봐가지고 내 스스로 자가용 문을 열고 후딱 앉아가지고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선례들이 그래. 그날 처음이었으면 버티기라도 하는데 맨날 조사받고 나오고 조사받고 나오고 그래서 그 정보과 형사가 사무장님 이렇게 조사하러 가자고 그러길래 그것도 정중하게 또 자가용으로 모셔왔길래 내 발로 얼른 가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는 유치장에다 확 집어넣어볼 때 그걸로 끝난겨.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감옥소에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제일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 뒤져버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사는 이제 1호공단 빨간 벽돌 그게 1호공단이었나요? 빨간 네. 벽돌 이렇게 이제 영화를 구로동맹파업을 찍겠다는 분이 네. 세 분이 왔었어요. 구로동맹파업 지금, 맞아. 영화를 찍겠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구로동맹파업을 찍겠다고 세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한 분은 이렇게 1호공단 이문승 감독이고 빨간 벽돌의 주연석 감독이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없는 동생 김선민 감독인데 사실 이제 1호 공단에 이제 제가 뜬 거죠. 이제 1호 공단을 구로동맹파업을 찍겠다고 오셨던 분이 그 영화에서 이제 뜬 거다. 구로동맹 이 영화가 프랑스 비엔날레 가서 은사장을 받아요. 그래요? 이게 임 감독이 이것 때문에 푹 뜬 거예요. 어머, 근데 그렇구나. 1호 공단을 찍겠다 했던 분이 1호 공단을 안 찍고 이제
노동 현장의 노동의 소리를 여성 노동자들의 소리로 실제 뭐 베트남까지 가잖아요. 여전히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아, 나이키를 신고 싶은데 나이키도 못 신었어. 세상에. 그래서 1호공단에 예. 제가 이제 배우예요, 배우. 글쎄 주연이셨나? 어쩜. 주연. 네, 1호공단 영화 네네. 혹시 볼 기회가 이번에도, 있으면 한번. 예, 뭐냐 그 감독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 네. 전시회 보러. 제 손을 꽉 잡고 어. 고생하셨다고 잘하셨다고 그래서 그래. 제가 답할 길을 감독님이 잘하면 잘한 거다. 아니 그 궁금한 거 출연료 얼마나 받으셨어요? 출연료는 그 제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주던데요. 뭐? 그 홍삼 아니 돈은 안 주고. 네네 홍삼 세트 하나. 감독님 수상합니다. 어쨌든 그런 저 굴곡진 청년기를 통해서 결혼 연애 결혼하셨나요? 짤막하게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좀 쪽팔리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 그때 구로공단에는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나 남성 노동자들의 이렇게 홍기가 차면 좀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동고가 우습게 되지만 그때는 좀 그렇게. 그럼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닭장집에서 제 남편이 이제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빵에 그냥 이게 의정부교도소에 이제 면회를 나오고 5.3 항쟁들이 갔다 오면서 계약 결혼을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예.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순결 아니면 그런 이런 여성이 손해 본다는 것들 굉장히 그렇죠. 많이 그 교육을 시절에는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 시절에는. 네. 그래서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려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원래 지금도 술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술을 한 잔 먹고 와서 프로포즈를 하셨네. 아니 그러면 프로포즈도 안 했어. 이게 우리는 그때는 동지라는 개념 속에서 함께 이렇게 해도 만약에 같이. 이상한 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판에서 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었어요. 그 이제 연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단 한 번 손을 잡고 요관을 가보거나 그때 당시에 뭐 너 나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한다 우리는 어떠한 지향을 향해서 같이 살아보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네, 오로지 동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동지에서 계약 그쵸. 결혼을 제시를 했었던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취하는데 술을 한 잔을 먹고 왔어요. 밤늦게. 그래서 늦는 시간이고 그래서 들어와서 자고 가라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나버려. 젊은 청춘. 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군요. 쪽팔려가지고 단 한 번도 손을 잡고 데이트 한 번 적 없다가 하룻밤 자고 지금 30년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잤다 그러면 그게 무슨 제의식? 이런 게 맞아요. 요즘에 요즘은 없을 것 너무 같은데. 성 개방 뭐 성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그때는 남편 아니 부모 얼굴 떠올리고 막 이게 그러게. 너무 그게 이게 난 어떻게 그런 게 되게 그러게. 이게 순간에 선택이 어떤 그 뭐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순간에 선택이 평생을 좌우를 해. 지금 행복하시나요? 지금 너무 초장에는 이것도 힘들더라고. 운동은 같이 했지만 이게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문화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게 너무 그래. 다른 집안일을 너무 안 해. 맞아요. 같이 맞벌이 그 하면 가부장적인 그거는 맞아. 이것을 우리는 운동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실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 맞아. 실생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우다가 요즘 많이 변하셨죠? 지금은 이게 좀 잘한 것만 보고 그래. 살자. 이제 뭐 맞아요. 이게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알아가니까 나 어쨌든 웃겨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네. 스토리. 우리 딸들한테는 연애 많이 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래. 그럼 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 큰 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로 우리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 남편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계약직으로서의 끝났어요. 그래서 취업 문제 때문에 머리가 한 묶음씩 빠지는데 이게 나는 그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보거나 좀 비정규직 친구들을 보면 좀 남편이
좀 우리 막내한테 좀 압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에 압박을 주니까 얘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그러셨구나. 아빠한테 대응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내가 봤을 때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우리 막내도 좀 편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 자기의 뭐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압박 형태로 얘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그래 그래서 남편 좀 막내 좀 쪼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 들으면 조금 네. 두 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인생 스토리 들으면서 참 눈물 나는 이야기도 웃으면서 하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로서 끝맺음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가요? 좀 잘 살아가고 싶다. 또한 잘 늙어가고 싶다라는 게 좀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올곧게 바르게 좀 살아가 보자. 그동안의 강명자 뭐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 뭐. 네. 함께 해준 동지 14인에게 네. 짤막한 메시지. 언니들 감사해요. 언니들을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손을 내밀면 함께 손을 잡아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언니들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사랑채 끝맺음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분과 듣고 싶은 노래로 네, 끝을 맺을까 합니다. 봉제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봉제 노동자들 또한 이렇게 함께 전에 활동했던 분들과 이런 봉제 사계 꽃다제 노래를 듣고 싶어요. 네, 사계 우리 PD님께서 끝날 때 엔딩곡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사랑채에 함께 해주신 봉제 장인 또 미싱 박사 강명자님을 40평생을 금천의 봉제 산업 역군으로 구로공단에 열악한 봉제 환경에서 저항의 몸짓과 목소리로 또 노동 환경의 변화와 개선을 투쟁하는 노동운동가의 삶으로도 치열히 살아왔습니다. 중년이 지난 지금도 미싱 박사로 산업 현장을 아우르며 또 장인의 열정으로 때로는 지역 활동가로 봉제 장인들과 주민들이 소통하며 바늘 가는데 실처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미싱 박사 강명자님의 선구적인 인생의 봉제 산업이 변화되기를 뜨거운 박수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새벽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하는 간절염이 아니라 어쩌면 미처 넉지 못한 마음 때문이라고 짙어가는 가을 낙엽처럼 선명해지는 세월은 11월도 바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은 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산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